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평 물리학원 종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 6월 모평고사가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가장 긴장감 있게 치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6월 모평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이 6월 모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치른 이 모의고사 결과는요,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 뿐입니다.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 없고요. 못 봤다고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봤으면 그 잘 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못 봤다면 그렇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파고들어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모평이 갖는 의미는 그쵸, 남다르죠. 일단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치러질 수능 문제가 어떠한 출제 경향을 가질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 유형으로 등장할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문제들을 바탕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바로 출제위원들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결과와 6월 모평 문제와 그리고 9월에 치러질 모평 문제들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모평이 끝나면 6월 모평, 9월 모평 비교 분석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마무리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치러진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약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건 뭘까를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최상위권, 최고 등급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약한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그렇죠. 보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충분히 이 물리학 1은 남은 기간 동안,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1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남은 기간 충실하게 계획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쵸? 이 6월 모평 결과가 나의 수시 지원 전략에 활용을 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9월 모평 결과는요, 그쵸? 나오지 않아요. 9월 모평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시 입시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시 입시 원서 접수가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수생까지 들어와 있는 이 6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신과 비교해서 내신보다 모의고사 결과가 조금 더 높다면 그렇죠. 수시에서 낮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의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애써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왜? 수능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치러진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내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나의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결과보다 안 좋다면 그렇죠. 수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6월 모평 결과를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 모평 결과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능을 봤던 수능 문제를 기출문제로 풀어봤던 친구들이라면 수능 문제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능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면
나오면서 지나치게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평가원에서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영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지난 수능보다는 좀 낮아졌죠. 좀 수월해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이 6월 모평 수준으로 6월 모평 난이도로 수능에서 나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문제의 유형이 조금 지나치게 쉬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수준으로 그대로 수능에서 나온다면 1등급 인원이 4%를 넘어서는 상황이 만점자가 4%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부족하지만 수능까지 11월까지 준비를 한다면 사실은 오늘 치러진 물리학원 문제 정도는 충분하게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점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렇죠. 2등급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게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마시고 고난이도 문제들을 해결하는 훈련을 통해서 수능에서 혹시라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별로 문항수 및 배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수능이랑 오늘 치러진 2023년도 6월 모평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대단원 1단원에서는 여전히 9문제가 똑같이 출제됐고요. 대단원 2단원에서 똑같이 6문제, 대단원 3단원에서도 똑같이 5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능에서도 2023년도 수능에서도 3학년도 수능에서도 똑같이 1단원에선 9문제, 2단원에선 6문제, 3단원에선 5문제가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 보셔야 될 건 바로 역학 단원이죠. 이 역학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6문제씩이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수능에서도 6문제가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늘 치러진 2023년도 6월 모평 물리학원 문제는요. 역학 단원이 지난 수능에 비해서는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다시피 지금 역학 단원의 배점이 이 수능에서는 16점이었는데 6월 모평에서는 14점으로 줄어들었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문제 난이도도 좀 낮추고 그리고 배점도 좀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문제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단원 2단원에 대한 무게중심, 그리고 대단원 3단원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대단원 3단원, 마지막 단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원 3단원 문제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단원 3단원까지 반드시 끝까지 공부를 하셔서 무리 없이 맞추셔서 고득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소단원별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고루, 그렇죠? 지난 수능에서도 소단원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3년 학년도 6월 모평 문제에서도 소단원별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원 문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쉬운 단원 문제도 매번 쉽게 꼬박꼬박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단원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하는 순간 그 단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어지니까 골고루 모든 단원들을 균형감 있게 준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문항별로 거의 비슷한 번호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문항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비슷한 문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난이도도 거의 유사하게 평가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원 그리고 쉬운 단원 우리가 좀 비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단원 3단원을 보면 지금 딱 봐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번호가 낮은 번호들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낮은 번호들에 대단원 3단원이 위치한다는 건 그만큼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가 늘 전반사와 방통신 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서는 15번을 차지하고 있었긴 했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원 3단원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기를 제발 뒤쪽에 있다고 미루다 수능까지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꼬박꼬박 꼼꼼하게 좀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대단원 3단원 내용은요. 대단원 1, 2단원의 내용들을 잘 몰라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꼭 챙겨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들 중에 2023년도 오늘 치러진 6월 모평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체크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은요. 이렇게 저는 5문제를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문항들을 꼭 기억했으면 하느냐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대단원 1단원을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운동이요. 2022년도 수능에서도 안 나왔고요. 2023년도 6월 모평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담하면 좀 그런가? 올해 치러질 9월 모평에서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운동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 여러 가지 운동 단원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평가원에서. 그래서 2023년도 9월 모평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렇죠. 늘 나오던 문제였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평균 속도를 이용하거나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좀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낮춘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렇죠. 정지, 등속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그리고 작용, 방작용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비롯해서 물체의 운동 상황을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의 번호도 유사한 형태로 등장을 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늘 등장합니다. 운동량 보존 문제 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치러진 6월 모평,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문제에 비해서는 오늘 치러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역시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가 바로 운동량 보존에서도 등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늘 까다롭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치러진 이 문제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상황을 하나 빼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 상황이 하나 빠지면서 난이도를 좀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긴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구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열기관과 열효율 문제, 그렇죠? 늘 등장하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되어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문항은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었습니다. 작년 6월, 9월 수능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어졌다면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서는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어떤 상황이 등장했냐면 광원이 두 개인 상황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의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는요, 광원이 하나죠. 그런데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는 광원이 두 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원이 두 개인 문제는요, 2021학년도 6월 모평 그리고 2021학년도 수능 문제가 바로 광원 두 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원 두 개 문제는 광원 하나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6월 모평에서 광원 두 개인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광원 두 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문제가 수능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 핵변환 문제는 이 번호 차이가 좀 커서 그렇지 자료 분석형 문제로 오늘 치러짐으로써 조금 난이도를 높이긴 했지만 결국은 핵변환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대단원 2단에서 6문제 거의 유사한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되어졌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과 반도체 소자는요, 둘 중에 하나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모평에서는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이 나왔고요. 작년도 9월 모평에서는 반도체 소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도 수능에서는 반도체 소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6월 모평에서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수능에서 요것도 나올 수도 있고 요것도 나올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짐작해 보건데 예언해 보건데 올 9월 모평 문제에서는 그렇죠, 반도체 소자 대표적으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오늘 치러진 반도체 수능 6월 모평에서 이 반도체 소자 문제, 다이오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9월 모평에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고요.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혹시 출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9% 출제되고요.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기력과 원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늘 그렇죠, 19번, 20번을 차지하고 있죠. 늘 19번이었던 게 오늘은 20번을 차지했는데 난이도는 역대 출제된 전기력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고 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난이도도 이 전기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도 난이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에너지 준위 늘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고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작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문제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그대로 오늘 치러진 문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러진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해설 강의에서 요령을 보시고 그 요령대로 작년 6월, 작년 9월 수능 문제도 한번 그 요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6월까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그 패턴이 그대로 올해 치러질 수능까지도 이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출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의 자성, 역시나 쉽게 출제되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자기 유도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오늘 치러진 이 6월 모평 문제랑 작년에 치러질 6월 모평 문제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쉽게 출제됐었죠. 작년 6월에서도. 근데 작년 9월에 이 전자기 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졌고요. 그 난이도에서 조금 낮게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에서 전자기 유도 문제는요,
마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올 9월에서도 이 전자기 유도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높아진 난이도가 수능까지 반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6월 모평만 보고 전자기 유도 쉽게 출제됐네? 그렇다면 올해 수능에서도? 라는 희망을 갖지 말라고요. 작년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9월 모평 위한 준비, 수능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전자기 유도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단원 3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지는 대표적인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출제되어지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전반사와 강통신 문제인데요. 이 전반사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출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저절로 이 전반사와 강통신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단원이 전체적으로 쉬운데 그나마 어려운 게 전반사 단원이라는 거지, 전반사 단원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단원 3단원은 꼭 놓치지 않고 체크해 하시고 다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단원이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단원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광전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광전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요, 튀어나가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문제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2021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1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2022학년도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그리고 오늘 치러진 6월 모평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서 드디어 이 광전효과에서 최대 운동에너지, 튀어나가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튀어나가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동안 평가가 내려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리학 원이 총 8개의 교과서가 있는데요. 이 8개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 이 최대 운동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최대 운동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상당수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3종인가 4종이 잘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표현도 안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내용을 등장시켰다는 건 수능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는 거죠. 이 최대 운동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수능에서 출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기출문제들을 2021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의 문제 말고 그 전 교육과정 문제들 중에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계산 문제들도 있거든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준비하시면서 이번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물질의 이중성이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6월 모평에 등장하지 않고 9월 모평에는 2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등장시켰다가 수능에서는, 그렇죠, 지금 광전효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 모평에서 광전효과를 냈으면 9월 모평에서는 물질파를 내거나 2개를 합쳐서 내거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수능에도 안 나왔고 6월 모평에도 물질파가 안 나왔네? 그러면 준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작년에도 그랬다고요. 빠졌다고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물질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꼭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반드시 마무리를 지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월 모평, 오늘 치러진 6월 모평에 대한 전체적인 문항들의 총평을 진행해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